원의 확률 통계 버전 3의 이원우입니다. 수능 기출문제 중에 3점 문제 풀고 있는 중이죠. 24번째 시간이네요. 통계적 추정 문제를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3번째 시간에는 통계적 추정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통계적 추정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기 위한 그 백그라운드 교과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원리 확률 통계 버전 2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버전 2도 한번 통계적 추정 부분만이라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3점 문제, 4점 문제, 이 통계적 추정 문제는 100%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 표이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16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자,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모집단의 확률 분포 표이다. 모집단이 있다. 우리 모집단이니까 동그라미로 크게 좀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모집단이 있다. 그러면 그게 x라는 이야기야. 모집단은 결국 x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꼭 알고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x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값들이 있는 집단이야. 전체 집단, 자료의 집단. 그러면 자료가 여러 개 있을 테니까 확률 분포를 한단 말이에요. 확률 분포를 해. 그걸 우리는 fx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x가 어떤 분포? 그게 여기에서는 특정된 거야. x는 마이너스 0, 1 값만을 갖고 확률은 0.25, a 0.5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야. 아시겠죠? 기본적 내용입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 내용이죠. 이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16인 표본을 골랐는데 표본 크기가 N1이라고 할 필요 없네. 16인 표본을 얻었을 때 표본 평균, 그러면 표본 평균이라는 게 나오겠죠. 이게 표본 평균은 x바의 대문자로 써 있어. 표준 편차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x1, x2, x16으로 표본을 얻었을 때 x바는 당연히 이거지. 시그마 xi i는 1부터 16까지 16. 그죠? 예. 표본평균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게 이제 어제 제가 강의에서는 표준 오차라고 한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표준 오차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고등학생 확률 수능 과정에서 가르치지 않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나 봐요. 가르치지 말아라. 교재는 적어도 안 나와. 표준 오차라는 용어가. 그것도 조금 웃기는 얘기죠. 어제 설명했던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도 그 내용을 설명할 때 그 이름 중심극한 정리 이거는 설명하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교재 쓰지 말아라. 라는 게 무슨 지침처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웃기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자, 이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X의 확률 분포를 알아야 돼. 확실히. 응? X의 확률. 근데 A를 모르는 값이야. 그러니까 먼저 A를 구해야지. 먼저 A를 구한다. 쉬운 문제야, 이거. 네. A는 어떻게 구해? 0.25 더하기 A 더하기 0.5가 5가 돼. 1이야. 그죠? 네. 여기서 A는 0.25야. A가 0.25 구했어. 그러면 x바의 표준 편차, 여기 문제 있는 대로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x바의 평균을 구해야 돼. 그죠? 예. x바의 평균을 구해야 돼. x바의 평균을 구하기에 앞서서 x의 평균 구할 수 있죠. x의 평균 마이너스 2 곱하기 0.25 더하기 0 곱하기 0.25 더하기 1 곱하기 0.5. 이거를 구해보면, 뭐야, 이거 0.5, 여기 0.5, 이거 0이고, 그래서 0이야. 분산은, 이것도 공식 같은 거, 참 이 불만인데요.
이 공식 같은 거를 사용한다는 게 불만인데, 여러분들의 그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유용합니다. 유용하니까 뭐 알아두면 뭐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 예? 기본적으로 분산이라는 거는 x 마이너스 x의 평균, x의 평균, x의 평균을 제곱한 것에 대한 기대값이야. 이게 원래 정의라고, 분산의 정의. 근데 이거를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전에 뭐 이걸 한번 풀어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x의 기대값이 0이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x 제곱에 대한 기대값만 구하면 되겠네. x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x가 갖는 값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그 확률 0.25. x가 갖는 값의 제곱 곱하기 그 확률. x가 갖는 값 곱하기 값의 제곱 곱하기 그 확률. 그 값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하면 2분의 3이다 라는 이야기. 분산이. 예? 뭐 조금 더 시그마 제곱 이렇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x바의 기대값은 뭐가 돼? 뭐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x바의 기대값은 뭡니까? 0이에요. x바의 분산은 x바의 분산은 이건 뭐 기억하면 물론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정규분포 이야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미안해. 이 정규분포로 이야기하지 말죠. x바의 분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x의 분산. 네? 중요합니다. 통계적 추정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야. 16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여기 표본 크기가 16이니까. 자, 그러면 16분의 x의 분산 2분의 3이야. 예? 그래서 32분의 3이라고. x의 분산이. 그러면 저 표준 편차라는 것은 분산의 x바의 분산이 이렇게 되니까 분산에 루트 씌우는 게 표준 편차죠. 네, 표준 편차는 루트 뭐 32분의 3이죠. 그러면 분모는 4 루트 2 루트 3. 이거는 8분의 루트 6. 그죠? 8분의 루트 6이 됩니다. 이해했죠? 예? 쉽습니다. 쉬운 거야.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아야 될 거는 이거는 이제 배경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한 거고, 이 부분 이거 반드시 알아야지. 그렇죠? 네, 이런 관계 있다는 거. x바에 대한 분산은 모집단 x의 분산을 표본 크기로 나눈 거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조금 어렵습니다. 어느 생수 회사에서 생산하는 생수 한 병의 무게는 평균이 500, 표준 편차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생수 회사는 생수 4병을 한 세트로 해서 만들어서 판매한다. 문제 없죠? 임의로 택한 생수 한 세트의 무게가 203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런데 이 표를 이용해서, 이 표에 나와 있는 값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죠. 자, 어느 생수 회사의 생수 한 병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평균이 5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요. 네? 그런데 생수에서는 생수 4병을 한 세트로 해서 4병을 한 세트로 한다는 얘기는 X1, X2, X3, X4를 임의로 4개를 그 생수병을 4개를 택해서 묶음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본이 4병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평균은 4분의 X1, X2, X3, X4 당연하죠? 네. 그러면 4병을 합한 거 X1, X2, X3, X4는 4X바야. 한 세트의 무게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한 세트의 무게가 이거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X바는 무슨 분포합니까?
정규분포예요. 평균이 500이고 표본 크기가 4니까 4분의 100. 그죠? 4분의 100. 아주 뭐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좀 복잡했나요? 하여튼 표본 평균은 x1, x2, x4까지 이것만 알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한 세트의 무게는 x1, x2, x3, x4를 더한 거다 이거지. 예? 그러면 그 더한 거는 4x바가 되고 x바의 분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면 문제풀이는 매우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한 세트의 무게 4x바 4x바가 2030 이상의 확률 구하는 거 아니야? 네? 한 세트의 무게 4x바 그러면 x바가 4로 나누면 507.5 그러면 이제 표준화를 시켜야죠. x바 마이너스 500 여기 나왔잖아. 네, 나누기 요건 뭐예요? 요건 25지? 네, 25 그러니까 루트 25 5 라는 이야기고 똑같이 507.5 빼기 500 나누기 5 그러면 요게 g가 되고 요거는 1.5가 됩니다. 표준화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 이 그림 한번 그려보자. 엉터리라도 그려보자. 여기다 1.5. 이 끝이 3이에요. 어? 이 끝이 3이라고. 1.5는 가운데점으로 한 거야. 그러면 1.5보다 클 확률이니까 뭐야? 0.5 빼기 0부터 1.5까지. 요거 뺀 거죠. 0.5 빼기 0.4332 0.0668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요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이제 x1, x2, x3, x4가 한 세트의 무게는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지. 그래서 4x바가 2030보다 클 확률. 그러면 당연히 뭐 여기 뭐 혹이 달렸으니까 4로 나눌 거 아니에요. x바는 507.5. 그러면 x바가 어떤 분포하지? 이 분포한다 이거야. 네? 네,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건 뭐저 x가 정규 분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다음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이거는요. 좌우지간 4점 문제예요. 4점 문제. 일부러 한번 넣어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판단을 하세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통계적 추정에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모집단 A가 있고 모집단 B가 있어. A가 있고 B가 있어. 다 정규 분포를 해. 그러니까 XA라고 그럴까요? XA. 그렇죠? XA라고 쓰자고. 정규 분포. 평균이 M1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에요. 요거는 두 번째는 XB라고 해야 되겠지? 예, 평균이 M2고 분산이 이쪽으로 써야 되겠네. XB는 정규 분포하고 평균이 M2고 분산이 2분의 시그마의 제곱 4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뭐 괄호를 치고 복잡하니까 이렇게 4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어요. 자, 모집단 A에서 크기가 N1개 여기에서 크기가 N2개 표본을 얻어 표본 평균을 당연히 이렇게 표시하겠죠. XA 바 이쪽 표본 평균은 XB 바라 하자.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인다는 거야.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들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M1, M2가 같다면 M1, M2
평균이 같다면,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면 그것들의 X, A 집단에서 나온 표본 평균의 기대값, B 집단에서 나온 표본 평균의 기대값도 같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두 개가 같아. 자, X바 A에서 나온 표본 평균의 기대값 M1이죠. 그렇죠? B 집단에서 나온 표본 평균의 기대값 뭐야? M2죠. 근데 M1과 M2가 같다면 이것도 당연히 같은 거지. 오, 쉽습니다. B 집단에서 나온 표본 평균 XB 바는 정규분포 이걸 따른다. 이건 뭐 어렵지 않겠네. XB 바는 정규분포의 평균은 M2.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야. 분산은 표본 크기가 N2니까 N2분의 2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거죠. 이 문제 풀기 전에 벌써 그렇잖아. 근데 이 부분이 틀렸지. 그래서 X.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M1이 4, 이거 왜 이렇게 오타가 나나? N1이 4배 M2네. 표본 크기가 이쪽에서 나온 표본 크기 4배의 N2일 때 표본 크기가 이렇게 N2가 그러니까 4배 많은 거죠. M1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 B이고 M2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C, D일 때 B-A는 D-C이다. 이 B-A는 뭐냐? 신뢰 구간의 폭 B에서 A를 빼니까 D-C는 이쪽 M2에 대한 신뢰 구간 폭입니다. 그렇죠? 네. 95% 신뢰도의 Z값. 여러분들 벌써가 아니라 여지껏 좀 알 수 있으려나요? 이게 0.95야. 지난번 강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쪽은 뭐야? 0.025. 이쪽도 0.025. 이렇게 정 가운데다가 95%를 떨궈주는 겁니다. 0.95를 정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양 꼬리 부분 면적이 0.05야. 두 개가 합해서. 그러니까 2로 나누니까 0.025가 되는 거죠. 여기 2.5%, 2.5%, 여기 95%. 그렇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요 값이 뭐냐 이거야. 요 값이. 예? 1.96이거든요. 1.96. 유명한 값이에요. 근데 이 유명한 값을 꼭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Z에 0.025 오른쪽 꼬리 부분의 면적이 0.025일 때의 Z값을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러면 이 값은 뭐야? 마이너스 Z.025 0.025 그렇게 되는 거죠. 좌우 대칭이니까. 예? 이것만 알면 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1.96이다.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1.96이다. 이거는 자동으로 외우게 되게끔 자주 나오는 값이니까 1.96은 1.96 값이라는 걸 알아도 좋고 몰라도 요거는 알아야지. 요거. 예. 자, M1에 대한 95% 신뢰도의 M1에 대한 신뢰 구간 어떻게 됩니까? X바에서 95% 신뢰도니까 G.025 그 다음에 루트 이게 뭐야? XA 여기 들어가야죠. 예. N1분의 N1분의 시그마 XA 바 더하기 G.025 루트 N1분의 시그마야. 95% 신뢰도의 M2에 대한 신뢰 구간 X B 바 그죠? 두 번째
모집단 B에서 나오는 표본평균이 XB 바니까 XB 바 XB 바 마이너스 똑같지 G.025 루트 N2분의 그 분산은 복잡하네. 분산은 저기 4분의 시그마제곱 XB 바 더하기 G.025 루트 N2분의 4분의 시그마제곱 이렇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건 그러면 이건 갑자기 외워야 됩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실은 외워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저걸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마이너스 g.025 플러스 g.025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 1 마이너스 알파다. 이 식으로부터 끌어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 어저께 설명한 여기 요게 2분의 알파 가운데가 1 마이너스 알파 이 왼쪽 꼬리가 2분의 알파 그러면 요 값이 G 2분의 알파 요 값은 대칭이니까 G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요 그래프를 외우고 있으면 요거 외울 게 있습니까? 예? 표준화 정규 분포에서 마땅히 알아야 되는 그래프야. 그림. 여기서부터 이 식은 출발하는 거야. 이 그래프가 바로 요 식과 똑같은 거라고. 예? 가운데가 G.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마이너스 G.025 그러니까 2분의 알파 이거 플러스 이거는 G 2분의 알파 G 요거 G 그거나 요거나 똑같은 이야기라고. 요 값을 1.96을 넣었길래 망정이지 0.025 1.96이라는 값은 몰라도 외우지 못해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 그래프는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식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2단계, 3단계 정도 전개하면 m을 가운데 두고 양 옆으로 정리한 게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나. 예. 그럼 이거 실내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B만의 A가 2배 G.025 루트 N1분의 시그마 이거는 2배 똑같으니까 G.025 요거는 뭐야 밑으로 내려와서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건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루트를 붙여야 되네. 그렇죠? 이건 분산이고 표준 오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2만 남고 2 루트 n1 n2 분의 시그마 n2 n2 그죠? 그럼 요게 같으냐 하는 문제야. 요 두 개가 같은가 하는 문제라고. 근데 n1이 4배의 4배의 n2니까 루트 n1은 뭐예요? 2 루트 n2가 되잖아. 그죠? 여기 똑같아. 그러니까 1.96이냐 아니냐의 값을 모르더라도 1.96이냐 아니냐를 이거를 외우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같다. 기억은 아주 심플, 단순. 니은도 단순. 문제가 된다면 디귿입니다. 디귿이 뭐가 복잡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게 사적 문제로 취급이 되나 봐요. 복잡한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신뢰 구간 이거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는지 없는지 미안합니다. 머릿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이해하고 응용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식을 외우고 있든지 근데 외우는 건 글쎄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도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면 몰라도 일부러 저걸 뭐 딸딸딸 써가면서 외우려고 그러면 잊어버리거나 머릿속이 터집니다. 또 외워야 될 게
딴 것도 많은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